세계사를 바꾼 돈. 그래서 사실 요즘에 뭐 코로나 때 더 이제 주식 자산 버블이 일어나면서 더더욱 더 많은 음, 사람들이 재테크나 이런 부분 열풍이 좀 일어났는데 그런 부분의 역사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그 책 소개와 더불어 저자 소개 좀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책 속에는 뭐 요즘에 돈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만 제 책은 뭐 돈을 버는 방법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어, 역사 속에 살았던 리더들의 어떤 의사결정의 방향이 어디였는가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보니까 돈에 관한 것들이 제일 많더라. 음.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잘 들여다보면 돈을 따라서 움직인 것들이 많더라 라고 음. 하는 제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 이제 음. 거기에 맞는 사례들을 좀 동서양의 역사에서 좀 찾아봤죠. 이제 음. 그러다 보니 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여러 역사 지식들이 좀 궁금한 게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상당히 많이 꽤 맞춰지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공부를 궁금한 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답을 얻었다라고 할 수 음.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음. 책을 쓰는 사람은 제일 공부를 많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음. 많이 한 그 사례들을 잘 모아놨다. 이렇게 음. 뭐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돈이 뭐 이렇게 세상을 그러니까 돈 때문에 뭔가를 막 역사가 막 바뀌고 뭐 이런 걸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음. 좀 재밌게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그런 음. 책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음. 음. 그리고 뭐 제 소개를 좀 하면 네. 저는 그냥 뭐 직장 생활을 했고 음. 하다가 음. 벤처 창업도 좀 해서 저는 사업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음. 몇 년간 일을 했었고 음. IT 업계에서 한 10여 년 일을 했어요. 음. 그러다가 사업을 잘 안 됐고 안 되는 과정에서 저를 발견하게 됐죠. 내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 잘 봤더니 저는 이 사업을 잘할 유형은 아닌 것 같고 음.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자, 음. 그렇다면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강의를 해보니 강의란 건 사실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공부하고 자기주도적이고. 그렇죠. 네. 자기도 줘주고 내가 네. 공부한 거를 사람들 그렇지. 전해주는 일이 강의고 또 그렇지. 무대에 서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음.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해서 강의를 몇 년 해오다 보니까 저는 또 지식을 얻는 거에 대해 또 관심 많고 그래서 뭐 강의는 계속 하면서 그게 이제 생계 유지는 강의로서 하는데 기왕 강의를 하는데 저의 그 지식 욕구와 잘 맞아떨어지는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예전부터 열심히 뭐 읽었던 책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음. 2011년도부터 첫 책을 내기 시작해서 음. 지금 이제 12권의 책을 썼고요. 매년 한 권의 책을 쓰는 걸 목표로 좀 하고 목표를 그렇게 있고. 딱 잡고 계시구나. 네, 기왕이면 뭐 이렇게 음. 가벼운 거보단 제가 1년에 한 주제씩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책을 내겠다.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내용을 보니까 그 어떤 신전도 그렇고 어떤 개개인이 뭐 장군의 개선문이라든가 로마의 개선문도 그렇고 개인이 이렇게 했다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네. 그 부분은 두 가지인가요? 첫 번째 개인의 과시, 두 번째는 어떤 영향력 이런 부분 때문인가요? 그 많은 돈을 그거를 표시하는 단어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많이 아, 들어보신 이제 말일 네네네네.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사에서는 약간 오해가 있어요. 네네네. 잘못 인식된 거예요. 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부자가 이타심에 의해서 뭔가 기부를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네.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네. 그게 아니에요. 어. 노블리스가 오블리주한 행위를 한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그럼 어. 오블리주라는 행위라는 게 뭐냐? 민중들의 표를 얻기 위한 행위를 한 거예요. 민중들의 아. 지지를 얻기 위한 행위를 해야 한다. 음.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음. 이타심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음. 이게 동양과 서양이 많이 달라요. 동양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문화가 없고 서양에만 있어요. 음. 그리고 왜 서양에만 있냐? 서양은 절대 권력 사회가 아니에요. 왕이나 황제가 절대 권력이 없어요.
말하자면 귀족들의 권력 집합체예요. 서양은. 음,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 그리스부터 로마 제국, 유럽 중세, 근대 지금까지도 음, 서양은 권력 귀족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왔어요. 권력이. 그러면 그 권력이라는 건 결국 민중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민중들한테 음, 그 표를 얻으려면 민중들한테 잘해줘야 되겠죠. 민중들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민중들이 음, 좋아할 만한 걸 만들어줘야죠. 눈에 보이는 것. 음, 그래서 이 개선문 같은 건 그냥 쉬우고 제일 중요한 건 뭐 수도교 만드는 거. 수로. 예. 로마 시민들이 목욕할 수 있게 수로를 만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도로를 닦는 거. 음. 콜로세움 세우는 거. 이게 전부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순수한 목적이 아니다. 아닙니다. 결국은 빌 게이츠가 왜, 정치지향적인, 예, 빌 게이츠가 왜 재단을 만들어서 네네네. 아프리카에 뭐 네. 질병 근데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혼해가지고. 자, 빌 게이츠는 그 네. 전까지는 일개 기업가예요. 그렇죠. 돈 많이 번 기업가일 뿐입니다. 근데 재단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사회 봉사하는 노블리스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카네기 도서관이 가장 유명하죠. 카네기라고 하는 철강왕이 돈을 벌어서 카네기 도서관을 미국에 3,000개를 세웠다. 음, 도서관을 세우기 전까지는 그냥 기업가예요. 음, 근데 그 자기 돈을 가지고 3,000개 도서관을 세우니까 당연히 사회복지, 민중들의 추앙을 받는 이런 인물이 된 거죠. 해볼만 하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경영학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그러니까 사회 친화적이고 서민 친화적인 어떤 경영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근데 들면 그게 뭐, 권력이에요, 유럽에서는, 서양에서는. 그거를 권력. 뭐, 그렇죠. 권력이에요. 그건 권력이죠. 분명히 권력이 권력인데. 돼요. 음,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순수한 들면, 사회 환원적인 목적이 아니라 네, 사회환원이 기업가든 아니고요. 부의 사회환원이 정치가든 아니에요. 노블리스 오블레제는 본질적으로 순수한 목적이 아니다. 그걸 전제를 하고 아니에요. 계시네. 네, 사회환원이 아니고 음, 권력 획득을 위한 방법이에요. 민중들의 지지를 얻어서 음, 내가 귀족의 위치를 점점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사례는 메디치죠. 음, 메디치라고 하는 중류계급 출신의 음, 상인이 네네네. 예, 음, 그 디미치부터 시작해서 음, 계속 뭔가 교황한테 돈을 대고 피렌체에 네네네네. 건물을 그렇죠. 짓고 르네상스는 메디치 가문이죠. 그러면서 예술을 후원하는데 그 음, 사람이 예술에 대해서 무슨 음, 대단한 뭐가 그렇죠.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돈을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데. 거기서 거기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코시모. 음, 코시모는 국부란 소리를 들어요. 그걸로 인해서. 피렌체라고 하는 인구 10만에서 15만밖에 안 되는 소도시에 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음, 많은 수도원도 짓고 성당도 짓고 민중들한테 희사라고 하면서 국부가 되고요. 그 아들이 로렌초에 가면 위대한 자가 돼요. 아니 음. 할아버지는 중류계급 출신에 그저 그런 상인이었어요. 근데 손자 때 가면 국부가 돼요. 위대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 가면 대공이 됩니다. 4대 만에 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왕이 됐어요? 그 돈을 가지고 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돈이다. 그렇게 유럽의 어떤 귀족들은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음,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국가 방위에 기여하는 거. 음, 그게 노블리스의 가장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아들이 셋이면 아들 둘은 가서 전쟁터에 가서 전사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한 명이 거기서 그 집안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안 그러네. 하면 노블리스가 될 수가 없어요. 음, 지금의 뭐 영국의 왕실은 아들들을 항상 군대에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팽팽 놀아봐요. 어떻게 그 지지를 받겠어, 국민들한테. 저 음, 왕실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음, 그래서 그 뭐 지금 왕실 이전에도 뭐 17세기, 18세기도 그 왕 귀족들은 항상 전쟁터에 나가서 맨 음, 앞장서 가지고 하고 자기 재산을 희사하고 그런 걸 그게 해왔던 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왜냐면 절대 음. 권력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돈을 많이 번 것들을 사회에 기여하고 민중들의 표를 많이 얻으면 내가 권력자가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 질문은, 이 질문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보는, 이제, 시청자도 그렇지만, 이제, 어떤 칼럼을 보시는 분들 자체도, 사실 뭐 공무원분도 관공서에 있는 분도 계시고, 취업준비생도 있고, 그러니까 20, 30대 분들, 뭐 공무원분들, 직장인들, 이렇게 많이 보시니까, 어찌 보면 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좀 인생의 선배일 수도 있고,
뭐 동기부여 측면이든 인생의 선배로서의 조언이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뭐 용기가 될 만한 혹은 뭐 그런 메시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취준생 뭐 횟수도 좋고요. 예. 요즘 참 음, 쉽지 않은 친구들인데. 뭐 삶이 뭐 어렵죠. 뭐 뭘 해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음,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음, 진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요. 음,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 보고, 음, 좀 더 넓게 보고, 좀 깊이 보고, 그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봐요. 만약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전략도 필요해요. 꼭 직진만 전략은 아니거든요. 한번 우회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음, 인생의 낭비는 아니에요. 음, 그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그 회사 안 뽑아줘. 그러면 한번 찍고 갈 수도 있죠. 그 관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가서 거기서 한 경력을 쌓으면 그 대기업의 경력 싸움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왜 무조건 직진만 답이고 왜 지금 나를 알아주지 않나라고 한탄해봐야 답이 음, 없거든요. 음, 근데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방법론도 다양하고. 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는 오히려 지금 20대 취준생들은요, 예전에 비하면 길이 넓어요. 방법론들이 많아요. 왜냐면 20대 취준생은 지금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50대에 비해서 인원이 절반밖에 안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50대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람의 가치가 높아요. 맞아. 우리 한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그것도 안 음, 돼요. 거기다가 애들 다 막 지금 무슨 그 케이팝 쪽에 간 애들 많죠. 어디가 많아요. 오히려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적어요, 숫자가. 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지금 오히려 20대 취준생들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같이 좀. 회사에서는 항상 젊은 사람 뽑으려고 하지 나이 사람 뽑으려고 하지 그죠. 않아요. 우리는 이제 쳐다보도 안 쳐다보지도 보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아, 다르게 보면 얼마든지 길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길을 음, 잘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세상에 음, 또 겉모습만이 다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큰 인원이 뭐 만 명 이상의 대기업이면 다 좋아 보일 것 같지만 또 안 그렇거든요. 가보면 또 안 그렇고 기업 문화가 나쁜 데도 많고 음, 오히려 인원이 뭐 한 1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인데 굉장히 기업 문화도 좋고 막 성장해 가고 있고 돈도 잘 벌 것 같고 그런 데도 많거든요. 음, 그런 거 조금만 찾아보면 나한테 딱 맞는 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은 나거든요. 나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음, 이런 것들을 잘 찾아봐야 되겠죠. 저도 사실 음. 직장을 그렇게 갔어요. 저는 직진 안 했어요. 제가 내 친구들 가는 길 안 가고 저는 다른 길을 갔어요. 약간 우회적으로 갔군요. 저는 우회적으로, 우회라기보단 저는 다른 길을 갔어요. 저는 그게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그런 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준생뿐만 아니고 지금 직장 생활하는 30대, 40대 분들도 내 길이 암담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내 세계만 보면 암담하죠. 답이 안 보여. 근데 이걸 조금 더 눈을 돌려보면 다른 세계들이 있어요. 음,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만나는 뭔가가 있고, 안 보이는 커뮤니티가 있고, 뭔가 다 있어요. 그런 데를 열심히 찾아보면 자기한테 이제 주어지는 길들이 있죠. 제가 오늘 좀 책 얘기를 좀 적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쵸? 뭐 예. 여기 제가 그 세계사를 쓴 요 돈의 어떤 주제들을 찾은 키워드가 뭐냐면 항상 왜예요, 왜? 이거 왜? 왜 일어났지? 이거 왜 일어난 거야? 이 사람 왜 이렇게 한 거야? 왜를 물어봐요. 그럼 음,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음, 지식을 쌓는데 주력을 하죠. 지식을 자꾸 쌓다 보면 왜라고 하는데 답이 보여요. 특히 두 가지, 세 가지 지식을 엮으면.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의 지식만 하면 왜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냥 교회를 지었다. 뭐 쾰른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높이 지었다. 그냥 지었다가 끝이에요. 그 왜 지었냐? 무슨 돈을 지었냐? 누구 돈을 지었냐? 이거를 한 음, 발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그게 그러한 사정들이 있었구나. 음, 그래서 그 지식에서 머물지 말고 한 단계 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공부해 나가고 사람 더 많이 만나고 책도 많이 읽고 하면 그런 답들이 이제 보이죠. 물론 결국은 위에서 올라가 봐야죠. 이렇게 올라서 쭉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나름대로의 그 왜에 대한 질문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